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엔젤스윙의 박원영입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저희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에러가 있다면 미리 채팅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제 이 웨비나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건설 드론 시장 회고와 도약의 준비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 1회차, 저희가 총 5회차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셨을 때 총 146명의 이제 참석자분들이 사전 설문조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셨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드론 기술 현황 및 그 활용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셨고요. 이 순위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산업의 드론의 역할과 가능성, 그리고 또 엔젤스윙 플랫폼의 어떤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라는 그런 순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드론으로 매핑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매핑용 소프트웨어, 이제 드론 측량용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여쭤봤을 때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약 35%, 픽스4D가 30%, 그리고 엔젤스윙이 약 15% 정도로 조사가 현재 되었습니다. 또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역시 부분이 조감도 및 영상 촬영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는 현황 측량 및 토공량 물량 산출을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2019년도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객사분들이 이제 이 드론 매핑을 사용하시고 또 이것을 현황 측량과 토공량 산출하는 데도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시거나 시공 기록 관리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크게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일단은 엔젤스윙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또 현 시장의 상황, 또 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건설업에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젤스윙 소개와 시장 트렌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는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 시간을 이제 좀 소중하게 쓰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초부터 이제 코비드-19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사실 이 위험을 저희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삶에 큰 변화가 이제 있었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안 좋은 것도 많지만, 비대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비나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이런 부분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건설 현장이 인력 중심이었고 현장 중심이었는데, 이 현장에도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확산이 된다면은 이 현장을 폐쇄하거나 인력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종종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듯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준비하는 것이 되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제 건설사들이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 방법도 있지만 하나가 결국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을 타고 빠르게 현장들을 가상화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정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바로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방법을 찾기 위한 변화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저는 딱 여러분들과 저희가 딱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는 제도를 해서 설계 자료를 그려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공을 했었죠. 그래서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그 실제 파란색 종이 위에다가 하거나 흰색 큰 종이 위에다가 제도지 위에다가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나서 컴퓨터가 도와주는 형태의 CAD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CAD가 나오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3D CAD 또 BIM이라는 게 나오게 되었죠. 처음에 2D CAD가 있었을 때 아주 복잡한 형상 구조물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당시에 빔 소프트웨어가 없을 때는 이제 카티아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프랭크 게리가 옆에 있는 엔지니어, 그 항공우주공학 엔지니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시공하는 그런 설계들을 이제 카티아에서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미 많은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고 2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차원화하고 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업계에 있으시면서 느꼈을 겁니다. 물론 이 방식이 아직까지 많이 적용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점점 더 많이 적용될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 재미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산업별 IT 도입 수준인데, 건설업이 상당히 낮은 축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제조업과 건설업을 이제 1994년도와 2012년도 동안 생산성의 증대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약 1.7배 생산성이 향상된 거에 비해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이것이 최신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는 더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제 왜 생산성이 큰 변화가 없었을까?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생산성이 타 산업 비해서도 더 낮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어느 정도 답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생산적인 시간이 약 88%가 있는 반면에 이제 건설업에서는 기다리고 자재가 오기까지 기다리거나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약 6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시간들이 버려지고 있고 기다려지는 데 사용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생산성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 건설업에서도 이제 이런 건설 현장의 미래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토데스크에서 그린 건설 현장의 미래의 모습의 일부분인데요. 이제 사이트 딜리버리, 물자나 이제 자재들이 정확한 시간에 딜리버리가 돼서 기다리는 시간들도 줄어들 것 같고요.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태블릿 기반으로 현장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현장에 많은 센서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클라우드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들을 현장 작업자들과 현장에서 의사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건설 자동화 기기들로 건설 현장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위험한 업무들이 자동화 기기가 대체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많지만 결국 이 시대는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저희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여러 스타트업들 또는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건설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을 제가 잠깐 모아놓은 부분이고요. 이제 그 중에 엔젤스윙은 드론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을 건설 현장에 도입했을 때 이런 부분에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근데 이 드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 두 번째는 드론으로 얻어진 사진 데이터들을 이제 단순히 조감도 형태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측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또 존재했기 때문에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처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실제 내 사업에 도움되는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석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끝으로는 데이터를 결국 관리하고 기록해서 이것들을 원할 때마다 쓸 수 있고 분석하고 싶을 때마다 분석할 수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드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요. 이제 현장에서도 드론을 이제 보급을 시키고 이걸 한번 써봐라고 줬을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나한테 일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 드론을 가지고 현장에서 얼마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내 일을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강조점을 뒀어야 됐는데, 그냥 던져주고
소프트웨어 하나 사주고 이거를 성과를 한번 내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제가 목격을 했었고요. 또 본사에서는 본사 기술팀이 존재해서 이제 드론을 현장에서는 찍기만 찍어 이제 본사 기술팀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현장에다가 돌려줄게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방식 또한 이제 현장이 어느 정도 개수가 적을 때는 이 기술팀에서 모두 소화가 가능한데 현장의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리드 타임과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들을 다시 현장에 전달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2주, 3주가 지나는 것도 저는 여러 현장에서 목격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드론 도입이 조금 더뎠거나 또 드론 도입에 있어서 조금 더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스윙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된 알고리즘과 엔젤스윙의 컴퓨터 비전 기술 그리고 AI 기술들을 통해서 시공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드론 데이터 솔루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건설 현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 부분에서 이제 타 경쟁사보다도 더 우위점을 가지는 그런 기능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 드론 도입의 시작을 계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9년도에 엔젤스윙에서 라인테크와 함께 이제 코엑스에서 건설 전략 드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약 100분에 해당하는 스마트 건설 담당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강연들을 듣고 갔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엔젤스윙은 사실 건설 현장에 많은 이제 도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제안도 해드리고 또 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건설사들이 함께 도입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건설에 있어서 계획, 설계, 시공, 관리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드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특별히 건설 현장의 드론 활용 포인트를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측량의 부분입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사람이 위험한 현장을 가지 않고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현장을 스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일일이 점을 찍는 것이 현장의 넓이에 따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점들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빠르게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GPS 측량 방식 대비 약 30배 빠르고 10배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고 1km 제곱이 되는 100헥타르 정도의 현장을 현황 측량할 때 사람이 약 14일 정도, 2인 1조로 14일 정도 투입되어야 되는 반면에 이제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루면은 그 측량이 끝나서 그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측량하는 데 있어서의 바로 ROI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 관리입니다. 정확한 좌표에 기반하고 정밀하고 효율적인 시공 관리를 이제 드론에서 얻어지는 이 정사 사진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계한 것과 현장의 지금의 모습을 함께 중첩해 보면서 더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이 드론 데이터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찍어내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도 효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 이제 시공 오차가 난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0.3m부터 크게는 6m, 8m까지 시공 오차가 났는데 드론으로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그 위에 도면을 미리 중첩해 본다면은 시공했던 오차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측량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 드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보고 그것이 조감도가 됐든 아니면 정사 사진을 만들어서 보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성적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을 손 안에 가져와서 효과적인 현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엔젤스윙 플랫폼을 도입한 현장에 일하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바뀌는 것들을 저희는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했던 것들을 현장 안에서 플랫폼을 켜보고 또는 본사에서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과 함께 이 플랫폼을 켜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회의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를 하나 들 텐데요. 제가 엔젤 스윙의 사무실의 위치를 한번 제가 말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엔젤 스윙의 사무실은 엔젤 스윙에 있는 주차장에서 나오셔가지고 란데부를 돌아가지고 앞에 있는 새까만 건물의 5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플랫폼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놓거나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확실히 엔젤 스윙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드론 측량에만 목숨을 걸고 이제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제가 꼭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보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그 전까지 벌 수 있었던 거는 현장에 직접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CCTV를 활용하거나의 부분에서 그쳤는데,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와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했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까 설문지에서 보셨지만 조감도로 준공 현황을 보고하고 사진 찍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용도가 가장 많은 드론의 활용처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이 부분을 저희는 넘겨서 촬영하고 사진으로 보는 걸 넘겨서 결국 이것을 측정하는 데까지, 이 측정을 통해서 기존에 하는 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엔젤 스윙에서는 드론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검수 작업과 그리고 알고리즘과 후처리 기법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제 뭐 파일의 위치와 설계 자료에 있는 파일의 위치를 한번 검토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H빔이 있다면 그 H빔의 위치가 실제 시공된 위치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공 오차가 나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도 이제 종종 건설 현장에서 볼 수가 있죠. 한 예시로 한 건설 현장에서는 이런 드론 플랫폼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H빔을 열심히 시공을 하고 계셨는데, 엔젤 스윙 플랫폼으로 측량을 하고 나서 결과물들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H빔의 위치가 한 40전에서 50전 정도, 50cm 정도 튀어나가서 이제 담당자들이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담당자들의 반응은 엔젤 스윙 플랫폼은 사진이니까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렸던 게 뭐냐면은 현장에다가 몇 개의 좌표점들을 놓고 그 좌표점들을 현장에서 측량하시는 이제 광파기나 GPS를 통해서 그 좌표점들을 측량해드리고, 그리고 플랫폼 안에서 그 좌표들을 측량하는 값들을 비교해드렸어요. 그래서 좌표의 오차가 0.01% 정도 나서 사실 센티미터 한 1, 2cm 단위로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걸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지금 측설하시고 시공하셨던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실제 보여드리고 이것들을 납득시켰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엔젤 스윙에서는 이런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젤 스윙에서 이제 올해 출시할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드론 측량의 정확도를 위해서 보통 지상 기준점이라는 것들을 현장에 설치하고 그 설치한 기준점들을 사진에다가 태깅을 해가지고 결과물들을 정확하게 하는 작업들을 현재 업무 프로세스상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사람이 탐지하고 사람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탐지해내고 사람이 찍어내는 것이 아닌 컴퓨터가 찍어내는, 그래서 전 자동화가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런 성과물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성과가 상당히 잘 나와서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돼서 저희 또한 너무나도 편해지고, 또 실제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이미 GCP가 다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앞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 현장 만족을 위한 도전. 사실 엔젤 스윙 플랫폼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가장 좋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좋은 기능들을 더 많이 런칭을 하고 더 고도화된 기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자체가 정말 사용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기로 해서 최근에는 저는 건설 현장에 거의 출근을 하다시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건설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도급순위 약 20위권 건설사의 약 60% 정도가 엔젤 스윙과 함께 이제 POC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가 돼서 이제 POC 사업들 한두 곳 현장을 하다가 이제 계약이 10현장, 20현장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현장들을 엔젤스윙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건설사들이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엔젤스윙 플랫폼을 도입하셔서 검토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또 이 사례 중에서는 저희 회사의 웨비나에 함께 참여해서 이 발표를 함께 이끌어가실 그런 웨비나의 주인공 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남산 현장에서도 이제 김땡땡 차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대규모 측량 정보를 단시간에 파악함과 동시에 토공 운용 계획까지도 실시간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장 관리자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또 증산 2구역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초 파일 도면을 올려보면서 파일이 설계한 위치에 정확히 시공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지를 판단해서 보강 의사결정에 활용했습니다. 또 검단에 있는 택지 검사 현장에서도 많은 유관기관, 발주처와 회의를 할 때 바로바로 현장에 나갈 수가 없는데 직접 화면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제 강땡땡 대리님께서도 사면 구배를 현장의 토질에 맞게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시공된 사면을 한눈에 파악해서 많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현장 중심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생각보다 많은 기술 지원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정말 현장에 도입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기술 지원과 그 도입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 고객 성공 매니저를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현장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현장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성공적인 기술 적용 요소를 위한 3요소를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인데요. 결국 담당자가 현장에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내 업무를 편하게 할 어떤 관심이 없다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본사에서 도입을 해 주어도 사실 도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정말 관심 있는 분이 이 기술을 한번 사용해보고 이 기술이 어떤 부분에서 내 업무에 도움을 주는지를 관심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이런 관심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도 현장에 이제 도입을 할 때 이런 현장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애착 가지고 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꼭 한번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엔젤스윙 플랫폼을 한번 사용해서 드론으로 이렇게 현장을 관리하고 측량하고 사용해 보신 고객이라면은 다음 현장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고는 거의 못 배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결국 이런 기술들을 내가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 이게 어떤 기술인지를 알고 한계점과 그리고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경험 없이 막연한 상상, 그리고 드론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는 그런 상상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시고 이것의 한계와 이것의 가능성들을 느껴보시고 체험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현장에도 중요한 내용이고 또 본사에 이런 기술을 검토를 하고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들 또한 이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좋은 제품이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 또는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 또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또 정확도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수용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이제 드론을 도입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주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엔젤스윙의 2.0 업데이트가 2020년도 6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저희가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업데이트를 사실 하기 위해서 많은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었고 많은 내부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과 어려움들을 다 뚫고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싹 다 갈아 바꾸고 이렇게 개편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더 편리하게,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결국 사용자들에게 큰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예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X, Y, Z에 대한 좌표 값들은 있었지만 사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 현장을 봤을 때는 결국 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공간과 시간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꼭 추가가 됐어야지 더 좋은 제품을 위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다져진다고 보았고요. 또 3D로서의 도약이라서 결국 2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시공을 하고 있고 2차원 도면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결국 3차원에 우리가 시공을 하는 것이고 이 3차원으로 봤을 때 주는 또 다른 2차원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3D를 저희가 강력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드론 전략 세미나할 때 현장에서 계획한 고도를 기반으로 3D 모델링한 계획한 고도를 기반으로 토공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때 약속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2.0 플랫폼과 함께 나오게 되었고요. BIM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또는 3D CAD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든 계획한 고도를 엔젤싱 플랫폼에다가 업로드 하시면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가시화가 되고요. 이 가시화되는 것이 이렇게 땅에 파묻혀 있는 정도를 알 수가 있고 단순히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물량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고도 기반 현장의 현황 물량이 어떻게 돼서 절성토, 대매우기량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실 수가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현장의 전체적인 토공량에 대한 파악이 매우 쉬워지고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유저들이 가치를 얻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종횡 단면도를 끄을 수 있는 기능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다른 날짜의 종횡 단면도를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비교해서 얹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획한 고도 정보 또한 함께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CAD로 뽑아내게 되면 토적표를 쓰는데도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젤싱 플랫폼에서는 이것들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출시할 예정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엔젤싱 플랫폼을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드는 데 에너지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더 쉽게 가볍게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모바일 버전과 태블릿 버전에 기기를 호환할 수 있게끔 모든 지원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게 지원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3D입니다. 그래서 3D의 메쉬 데이터라고 하는 3D 모델 정보들을 시각화하는 부분과 3D 측정 기능과 시각화하는 부분들에 훨씬 더 강점을 두는 기능들을 저희가 출시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공량 분석 고도화와 리포팅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현장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현장에 있는 토적표를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렸고 토적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토적표까지 하는 부분들을 완전 다 자동화하는 것이 이 토공량 분석 고도화 및 리포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추 주상도를 기반으로 암질별 물량까지 다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토목 작업 한 파트가 거의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중점을 기울이고 엔젤싱이 2020년도에 많은 에너지를 기울인 부분이 3번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이미 20현장, 10현장 이상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적용,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쓰는 고객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세부적인 유저 컨트롤, 그리고 또 SSO, 도메인 체인지, 로그인 페이지, 커스터마이제이션 여러 가지 확산 전사에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더 기업 고객들이 저희 엔젤싱 플랫폼을 사용하시는데 그 니즈에 딱 맞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 예정이고요. 다음에 보시는 거는 이미 만들어 놓은 3D 정사 영상, 이미 있는 기능인데 이 3D 정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수치 표면 모델이라고 하는 엘리베이션 값을 지닌 이 모델과 정사 영상을 함께 프레싱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옆면이 이렇게 다 깨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출시하게 될 이 3D 메쉬는 보시는 것처럼 옆면이 이렇게 3색이 잘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는 3D 모델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 곧 출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는 2D상에서 측정한 기능들이 3D상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정도에만 그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즈가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싱킨에서 3D에서도 측정할 수 있고 3D에서도 넓이, 부피, 면적들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더 정확한 밑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엔젤싱 플랫폼은 더 고도화 지금 되고 있는 중에 있고 사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큰 개념적으로 엔젤싱 플랫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쓰는 기술 중에 앞으로는 리얼리티 캡처 기술, 현장 가상화 기술들이 점점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레이저 스캐너라고 하는 장비도 많이 쓰시게 될 거고요. 또 360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이제 기록 관리할 필요가 있죠. 이런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장비들의 이 데이터들이 점으로도 나오고요. 또 사진으로도 나오고 또는 영상으로도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시간과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그 위치들을 태깅할 수 있다면 상당히 유용한 솔루션이 될 건데 엔젤스윙 플랫폼이 지향하는 방향이 바로 리얼리티 캡처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드론에 초점을 맞추고 드론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에 에너지를 기울였다면 앞으로의 플랫폼은 리얼리티 캡처, 다양한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3차원상에서 가시화할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것이 엔젤싱의 발전 방향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